강의 두 번째 시간, 뉴턴의 사례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. 사과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. 이 뉴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자, 우리가 중학교 때 달달 외워야 했던 관성의 법칙, 운동의 법칙, 그리고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죠. 자, 누구는 이 발견을 해서 책까지 써내려간 이론을, 누구는 이해를 못해서 시험만 보면 맨날 빵점을 맞았다. 자, 그런데 이런 놀라운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도 그의 나이 85세에 주식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의 90% 이상을 잃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. 자, 뉴턴은 1720년도에 주식시장의 첫 번째 버블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우스시 주식을 매입했다가 전 재산의 90% 이상을 날려버리게 되는데요. 자, 이 사우스시 사건은 역대 최대 투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미시시피 투기 사건과 이 네덜란드 튤립 사건에 이어 3대 버블로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. 자, 뉴턴이 이 사우스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 버블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우스시 주식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죠. 자,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뉴턴은 소량을 재매입합니다. 그리고 이 재매입한 포지션까지 포함해서 전량 매도를 함으로써 엄청난 매매 차익을 얻게 되죠. 자, 여기까지 뉴턴의 주식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뉴턴이 이 사우스시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에도 이 주가는 그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. 자, 자신과 달리 이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뉴턴의 친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죠. 자, 이를 지켜보자니 뉴턴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. 자,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뉴턴은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듭니다. 그리고 이 사우스시의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주식을 더욱 사들이게 돼요. 그래서 결국 이 뉴턴의 포지션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. 뉴턴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. 하필이면 이 뉴턴이 다시 시장에 뛰어든 때가 이 사우스시의 주가가 꼭지에 달한 때였어요. 이 주가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. 결국 뉴턴은 이 사우스시의 주식을 하락세가 멈춘 이 바닥에서 팔게 되고요. 결과적으로 전 재산의 90% 이상을 잃게 되는 것이죠. 자, 뉴턴은 세 가지 실수를 하였습니다. 뉴턴이 어떤 세 가지 실수를 하였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. 뉴턴이 했던 세 가지 실수 중 첫 번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사우스시 주식에 버블이 생기기 전 군중 심리에 휩쓸려 투자를 결정했다.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영국 사람들 모두가 이 사우스시 주식을 매입합니다. 자, 이를 따라서 뉴턴도 투자에 동참한 것이죠. 자, 결과는 좋았지만 이런 식의 투자는 오래 가지 않아 끝장난다. 자,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평생을 베팅해야 합니다. 나는 한 번만 주식 투자하고 다시는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는 투자자는 없죠. 만약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시장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한 번의 베팅이 아주 좋은 기회라야 되겠죠. 자, 뉴턴도 만약 한 번의 베팅으로 다시 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용돈 좀 만져보고 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지난 2013년도에 FX 마진 시장에서 무려 1,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.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이죠. 자, 그런데 이 놀라운 수익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투자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시장에
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. 저는 이보다 더 용기 있는 배팅과 이보다 더 현명한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. 확신을 갖는 어느 한 배팅에 자신의 전 재산을 올인해서 그 대박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 매매에 있어서 전략이 없다 하는 것은 팥없는 찐빵이다. 이 전략이 없는 사람은 이 매매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. 아무리 이 행운과 내 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. 이것을 이 김택진 사장은 직감한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김택진 사장이 다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하면 김택진 사장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뉴턴의 두 번째 실수는 이 주식을 처분하고 나서 더 큰 수익을 놓친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. 자,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뉴턴은 자신이 포지션을 아직 홀딩하고 있었다면 돌아왔을 그 예상 수익에 일찍 청산한 것을 속상해합니다.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포지션을 약간 일찍 청산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. 자, 그리고 이럴 때 투자자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다. 자, 그러나 예상 수익을 놓친 것에 분노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?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욕심은 주식 투자 패망의 지름길이다. 자, 사실 욕심을 통제하라, 욕심을 부리지 말라, 이런 조언은 실전에 들어갔을 때 별로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자,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그 자체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. 자, 한두 번 배팅에서는 내가 일찍 청산한 것이 약간 손실일지 몰라도 이 배팅이 10번, 20번, 100번이 되면 일찍 청산한 것, 내가 이 청산해야 될 자리에서 청산한 것은 옳은 결정이 된다. 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트레이더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진입자리, 이 평균 청산자리, 평균 손절자리를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평균 자리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전략의 수립이자 완성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뉴턴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재투자 시 분노에 사로잡혀 더 큰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. 자, 그동안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그 기회비용이 생각나서 이를 한 번에 만회하고자 더 큰 돈을 투자한 것이죠. 자, 그러나 이 재투자 시 더 큰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주가가 예상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 이 손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시입니다. 자, 내가 이 재배팅 시 더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더욱 강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. 내가 이 수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면 그만큼 손절을 하기 힘들다. 주가가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그 포지션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주가는 반드시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돈을 투자한 것이다. 욕심에 이어 오만함까지 고개를 들면 이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?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. 이 자금 관리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 강의에서 배울 내용인 것이죠. 자, 오늘 이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 뉴턴의 사례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. 자, 뉴턴은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이제 범하면
되지 않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